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해킹 더 매트릭스 책에 있는 사례를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또 오랜만에 드리겠습니다. 트랜서핑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최근에 연결되신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네, 계속 새로운 분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구독자 증가 추이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거든요. 지금 서서히 아주 조금씩 천천히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초창기에 이렇게 가다가 좀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파른 곡선을 보이진 않고 있고 아주 완만하게 조금씩 구독자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갑자기 많아지는 걸 바라진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느는 이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공지를 들은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유입되신 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되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제가 별다른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혹시 들으신다면 좀 도움이 되시라고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랜서핑 강독은요, 현재 모두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 1, 2, 3권이 강독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단행본인 트랜서핑의 비밀, 이 책도 강독이 끝났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은 트랜서핑의 비밀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순서는요. 그리고 나서 1, 2, 3 시리즈 순서로 진행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먼저 들어야 됩니까? 라고 굳이 질문을 하신다면 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 2권, 3권 시리즈 먼저 들으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책 역시도 리얼리티 트랜서핑 1, 2, 3권을 먼저 읽을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1, 2, 3권에 기본 개념이 상세하게 잘 서술되어 있고요. 또 이것을 읽고 나서 트랜서핑의 비밀을 읽으시면 이제 보충이 될 겁니다. 반복되는 내용도 물론 있는데 전체 개념을 충분히 다룬 다음에 조금 더 통합하는 의미에서 트랜서핑의 비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강독 영상을 제가 이 시리즈를 먼저 추천드리는 이유는 트랜서핑의 비밀 강독은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초창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강의 내용은 사실 지금 들어도 제가 스스로 듣기에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내용을 많이 담아뒀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낙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창기에는 A4지에 낙서를 했는데 후반기에는 이제 플러스펜을 사용했고요. 초반에는 연필을 사용한 적도 있고 볼펜을 사용한 적도 있고 그래서 눈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화면도 제가 확대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제 배경음악을 한동안 깔아놨고 또 어떤 경우는 배경음악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점검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의 비밀 강독 역시 들으시겠다면 들으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다는 것 때문에 먼저 이 시리즈를 들으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들을 수 있다면 꼭 들으십시오. 아무튼 이 영상들이 트랜서핑 전체에서 말하는 고전적인 트랜서핑이 되겠습니다. 고전적 트랜서핑의 개념이죠. 1.0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해킹 더 매트릭스는 주로 사례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질문, 독자 사연이죠. 바딤의 독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바딤의 답변 이런 걸 담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심리맨 엽서라고 해서 저에게 오는 심리맨 채널 구독자 사연과 질문을 또 추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독자들이죠. 여기는 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국의 구독자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트랜서핑에 대한 사연과 궁금증을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문화에 기반한 그런 사연들과 질문 답변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맨 엽서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보내줄수록 또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사연 역시도 제가 또 첨언을 하면서 심리맨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영상을 함께 병행을 하시면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또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용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멤버십 영상을 제가 따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드 멤버, 블랙 멤버, 화이트 멤버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멤버십은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리맨을 응원하는 분들이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나 또 들어오셨다면 그분들에게 또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않는 것은 또 저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게 뭔가 그래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꾸준히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아직 재성에도 잘 안 차고는 있지만 계속 나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때를 봐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늦게 들어올수록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들어오셔도 뭐 충분히 영상을 올려둔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화이트 멤버 컨텐츠 중에 하나가 완성된 게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인간 만남 창조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제가 해설을 했던 내용인데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책은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모든 영상 콘텐츠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은 트랜서핑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리고 트랜서핑은 에너지 심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룬 책을 트랜서핑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감에 대한 내용이지만 트랜서핑 에너지 법칙을 결합을 시켜서 제가 설명을 했고 적용하는 방면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으로 지금 사이킥 셀프 디펜스라고 그래서 에너지 법칙에 따른 에너지 방호라고 그러죠. 보호도 하고 방어도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방호라고 하죠. 그래서 에너지 방호 기술 같은 것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또 하나의 책을 선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멤버에서는 이제 78일간의 트랜서핑 트레이닝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보통 트랜서핑 타로 카드라고 그러죠. 타로 카드로 출판된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하나하나씩 짚어 나가면서 제가 나름대로 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짤막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레드 멤버에서는 이제 명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공통적인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랜서핑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법 또는 기술 또는 가르침들을 망라해서 트랜서핑에 수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조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나는 욕심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타프티와 관련된 콘텐츠도 다룰 준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따라와 주시면 이제 트랜서핑 2.0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0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1.0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이 트랜서핑 강독과 책을 병행하시면서 개념을 익히시고 또 적용하시고 점검하시고 이것을 꾸준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저와 함께 여행을 함께 떠나시기를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7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목을 적어보면 수십억 개의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10개의 사례가 나와 있고요. 이 장의 내용은 다른 얘기로 하면 한마디로 슬라이드 기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제에 썼듯이 슬라이드 기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슬라이드 기법을 정리를 쫙 해드리려고 그래요. 슬라이드 기법에 관한 7가지 지침이랄까요?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개의 사례 또는 질문들을 이 7가지 지침 중에 어떤 부분들인지 이런 것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제목을 보시면 수십억 개라는 얘기가 나오고 반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반영하면 이제 거울을 떠올리시면 좀 좋아요. 근데 거울도 반영이죠. 네, 뭔가 비추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울 앞에 내가 서 있으면 거울 속에 모습이 보여요. 이 거울 속의 모습은 누구의 반영인가요? 나의 반영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거대한 이 현실은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가 있는데 저쪽 세계를 가능태 공간이라고 하죠. 에너지적 세계, 형이상학적 세계, 그리고 이것을 물질적 현실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어느 한쪽만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중거울의 개념이 있죠. 트랜서핑에서 이 이중거울이 양쪽 세계에 맞닿아 있다. 그리고 마치 이 거울 두 개를 포개 놓으면 끊임없이 무한대로 펼쳐지는 것처럼 이 이중거울의 현실도 무한대로 존재한다. 그리고 나의 그 버전도 무한대로 존재한다. 네, 그래서 무한대로 존재하는 이 가능태 공간의 세계와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는 현실이란 물질적 현실이라는 공간, 이 두 공간이 같이 존재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게 트랜서핑의 핵심 전제 아닙니까? 자, 반영은 바로 이 뜻이죠. 반영. 반영을 얘기하는 것은 이중 거울을 떠올리시면 돼요.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 원하는 현실을 현실로 끌어오는 것. 그것을 끌어오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가능태 공간으로 뭘 쏴줘야 돼요? 긍정사념, 원하는 생각을 방사를 해줘야 되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주고받는 관계 아니에요. 자, 이 관계. 네, 이게 뭐예요? 반영이죠, 반영. 네, 거울에 반영되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듯이 현실에서의 내가 원하는 것을 사념으로 방사하면 가능태 공간에서도 외부 의도를 타고 나에게 되돌려주는 거, 반영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영되는 가짓수가 몇 개라고요? 수십억 개. 예, 이것도 상징적인 얘기죠. 무수히 많다는 뜻입니다. 무수히 많은 가능태 공간에 특정 섹터를 내가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끌어올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런데 그 끌어오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기법이 뭐다? 슬라이드 기법이다. 또는 심상화라고도 하고 시각화라고도 하죠. 자,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슬라이드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수십억 개의 반영이란 뜻을. 그런데 이 수십억 개의 반영이란 말을 들었을 때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에 반영되는 그 모습들이 수십억 개의 가능태 공간에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개의 현실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수십억 개까지 말할 필요도 없죠. 100개의 가능태 현실을 여러분들이 끌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10개의 가능태 공간의 현실을 끌어오고 있습니까? 3, 4개의 가능태 공간의 현실을 여러분이 끌어와서 인생 트랙을 이동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오직 한 개의 특정한 현실에 동조되어서 평생을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조차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원치 않는 모습이고 심지어는 원하는 모습이 뭔지도 모르고 원함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이 원치 않는 현실, 원치 않는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은 하는데 길은 못 찾겠고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초라해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이 거울을 쳐다보기조차 싫어서 고개를 떨구고 또는 이 거울을 쳐다보다가 화가 나서 거울을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손에 피나고 거울 깨지고 이를 악물고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습니까? 현실과 맞서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살았지만 여전히 나의 한계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그래서 뭔가 다른 길이 없을까 하고 찾아간 곳이 거울 제조공, 곧 운명을 대신 펼쳐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 곳을 여러분들은 전전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현실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현실에 괴로워하면서 이 끌려다니는 현실과 맞짱 뜨려고 하다가 포기하다가 끌려다니다가 체념하다가 이 반복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수십억 개라는 말은 과연 어떻게 느껴지나요? 밤하늘에 있는 별만큼이나
그 우주만큼이나 끊임없이 펼쳐진 그 거대한 가능태 공간에 나라는 인생, 나라는 존재,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그거 마치 정말 점 속에 점 속에 점 속에 점 속에 점과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점 속에 점 속에 점 속에 점 같은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이제 눈을 들어 열어보시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지금이 낮이라면 미세먼지가 있다면 좀 어렵겠지만 네, 파란 하늘이라면 한번 쳐다보십시오. 넓은 구름, 푸른 하늘 쳐다보십시오. 밤하늘이라면 쳐다보십시오.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쳐다보십시오. 저 넓은 광활한 펼쳐진 끝없는 하늘, 거기에 나를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얼마나 한 점, 먼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점과 같은 내가 무수히 많은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면 나는 하나의 별자리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띌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반짝이는 별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성단, 은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나와 무수히 많은 나의 현실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작은 점에서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확장시켜서 이제 이동해보는 관점으로 옮기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기법을 하는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반영이란 말과 수십억 개, 무한한, 무한한 다른 말로. 이것을 잘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 여러분들 반영입니다. 반영. 뭐의 반영이요? 내 마음의 태도의 반영. 내 지속적인 생각, 사념체의 반영. 모든 현실은 내 마음의 반영이다. 나의 현실은 내 거울이다. 그러니까 거울을 깨려고 하지 말고 거울에 손대지 말고 거울의 반영이 마음에 안 들면 거울 밖에 주체인 내 자신의 내면의 거울을 닦으면 되는 거예요. 이 원칙, 이 커다란 원칙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슬라이드 기법을 잔기술로 적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슬라이드 기법을 얘기하고 하나의 기법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기술. 그러나 이 기법, 기술, 이것은 용도가 있는 거예요. 용도. 용도는 목적이 있고요. 사용, 절차, 방식이 있어요. 사용 방식. 네. 목적에 맞게, 용도는 목적에 맞게, 절차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용도는. 그래서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쓰기 위해서, 슬라이드 기법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 전제가 먼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새겨지셔야 된다. 관점이 전환되셔야 된다. 네. 그래서 트랜서핑 시리즈에서 제1권에서 하는 얘기가 가능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펼쳐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매트릭스 세상에서 눈을 열어서 나와라. 에너지적인 세상, 그리고 현실의 펜듈럼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 이 모든 것에 대한 눈을 열어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전제가 먼저 깔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러한 기술들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반영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은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또는 배우자는 나의 거울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녀의 행동, 태도, 반응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네. 마음에 안 든다 뭐가?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뭐가 작동한 게 없는가? 뭘 찾아야 돼요? 중요성을 찾아봐야 돼요.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간 건 없는가? 배우자는 나의 거울이다. 뭔가 배우자 상대방이 남편이나 아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또 뭔가 많이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어. 뭘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이것은 내 탓하란 뜻이 아니라 내 내면에 무언가 나의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나 감정은 없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억울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면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자책하라는 뜻이 아니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원칙에서 여러분들이 점검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외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면의 반영이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꼭 내면의 거울을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제 슬라이드 기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은 7가지 지침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한 겁니다. 첫 번째, 목표에 대한 얘기예요. 슬라이드 기법은 목표가 이루어진 장면을 상영하는 거예요. 목표, 최종 결과죠. 내가 원하는 최종 목표. 이 말은 뭐냐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다른 말로 절차, 그죠? 또는 수단. 자, 이것을 심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심상화하는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따지고 계획하고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슬라이드 기법에서는. 슬라이드 기법은 오로지 이루어진 결과, 원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물론 목표의 심상화, 과정의 심상화라는 게 있죠. 그러나 과정의 심상화를 하는 것 역시도 목표의 심상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럴 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지 목표의 심상화 없이 방법, 절차, 수단, 이 과정의 심상화에 주력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요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기법이라는 건 사실상 안락지대라고 그러죠. 또는 안전지대라고 그러죠. 이것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그게 뭐예요? 물건이 오면 내가 받을 그릇을 예비하는 거라고 그랬죠. 믿음을 키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과 의도를 끌어올리는 게 심상화의 슬라이드 기법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심상화를 하는 겁니다. 방법은 신경 쓰지 말아라. 왜냐? 방법은 외부 의도의 흐름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 의도의 흐름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올 수도 있고요. 그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나는 저런 거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내 선호와 상관없이 내 선호에 반하는 방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심상화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의 방법 절차는 내 내부 의도, 내 한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심상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목표의 심상화를 하는 거고요. 과정의 심상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의 심상화는 그 과정 절차가 잘 풀려나갈 것이라는 심상화지 내가 계획한 대로 무조건 그 방식으로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집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목표의 슬라이드는 그 집 안에서 내가 편안한 생활을,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그러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어디에서 내가 구할 것인지 또 거기에 드는 경비, 돈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외부 의도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저 집을 사기 위해서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얼마를 저축해야 되고 그럼 몇 년 안에 될 것이니까 올해는 내가 이만큼 벌어야 되고 이만큼 벌기 위해서 이번 달에는 내가 이만큼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자기가 계획 세운 것을 그 뜻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슬라이드 기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그래서 방법, 절차, 수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이 있으면 진행을 하되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지 기승전 나의 목표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슬라이드 기법은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슬라이드 기법을 적용할 때는 나의 영화를 상영해야 돼요. 나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이 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에게 끼워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들의 성공담, 남들의 가르침 이런 것에 감동받고 교훈을 얻고 그럴 수 있죠. 자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게 다예요. 예, 그냥 자극받고 끝, 교훈 얻고 끝, 통찰을 얻고 끝, 감동받고 끝. 그게 다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진짜 영화관에서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것 같아, 정말로. 근데 영화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극장을 나오는 순간.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여행을 해. 그럼 그건 여러분들의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의 영화를 만들어라.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슬라이드를 여러분들 걸로 차용하지 말아라. 또는 착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몸으로 하셔야 돼요. 몸으로. 몸은 내 거예요. 내 몸은 내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으로 하기가 곧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몸으로 트랜스서핑 하듯이 몸으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사용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에 기반한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른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뭐 인스타그램에 뭐 올렸는데 보니까 뭐 굉장히 부럽고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거 말고, 네. 남들 따라하는 거 말고, 비교해서 열등감 느껴서 따라하려고 하는 거 말고, 오롯이 나의 필요, 나의 원함, 나로부터 나온 거, 진짜 내가 원하는 거,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하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하셔야 돼요, 몸으로. 트랜스서핑이요. 여러분들 이 영상과 책을 통해서 개념 이해하는 거 필요합니다만 거기서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아이고, 그렇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네, 직접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산자가 되셔야 돼요, 생산자. 또는 창작자, 창조자. 네,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서 제가 권장하잖아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하자면은 마치 트랜스서핑 강사가 된 양, 예, 마치 예. 입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최고의 배움은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데서 최고의 배움을 얻는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가장 많이 배우게 돼 있어요. 왜? 생산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기법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슬라이드를 상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방식대로 적용하라. 네, 자기 방식. 이 얘기는 뭐냐면은 슬라이드 기법, 제가 지금 지침 7가지를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하는 거예요, 가이드.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에 맞게끔 적용하세요, 이 얘기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제시한 것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얼개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몇 분 동안 앉아서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것뿐만 아니라 트랜스서핑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봤을 때 마음이 편하고 부담되지 않고 저항이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하면 실제로 조금씩 통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겐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찾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서핑을 이해하는 게 한 방면이라면 적용하는 게 또 한 방면인데,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지만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트랜스서핑 사례 연구하면서도 심리맨 엽서 사례를 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문화와 기질과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국인들에게는 한국인에 맞는 문화적인 토양과 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토착화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스타벅스도 한국에 오면은 한국형 스타벅스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트랜스서핑의 개념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방면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방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방식이 통한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차용해서 시도해보고 하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만의 방식이 있다면
그럼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는 목적이 트랜스서핑 하는 게 목적이지 트랜스서핑의 절차를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펜듈럼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들 방식에 맞게 적용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시각화는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책에서 얘기하잖아요. 바딤이. 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거수일투족 다 통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만큼 그렇게 하시라. 네. 네 번째, 꾸준히 지속하라. 이거는 뭐 끊임없이 반복 또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트랜스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책에서도 이게 또 다른 핵심이라고 그랬죠. 꾸준히 지속하라.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제목으로 얘기하면요. 이거 또 강조해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성과 지속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네,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되고 오르락내리락 해도 좋으니까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그 다음 잠시 쉬었다가도 좋으니까 중단하지는 말아라. 네. 그래서 방향성과 지속성. 요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시고 슬라이드 기법은요. 네. 오늘 했다고 그래서 오늘 바로 통해야 되느냐. 네. 일주일 했다고 그래서 일주일 안에 현실이 달라져야 되느냐.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닙니까? 네.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도 좋으니까 난 붓겠다라는 심정으로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손해볼 게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욕망의 상상이 아닌 의도의 조율을 통한 슬라이드 기법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지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성이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은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내팽개칠 수 있어요. 이거 해봤자 소용없네. 왜 그럴까요? 빨리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고 싶었어. 조바심이나 조급함이 생겨. 중요성이 들어가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그냥 하면 사실 부작용도 없고 그냥 하면은 결국에는 될 수밖에 없는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욕망과 중요성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또 그 현실에 뭐라고 그래요? 불만을 또 터뜨려. 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서핑은 어떤 기존의 심상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심상화랑 좀 다른 게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욕망이 아닌 의도의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의심과 두려움이 제로 상태가 되는 거, 중요성이 제로 상태가 되는 거.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하라죠. 그냥 하라. 예, 그냥 하라.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냥 하는 게. 네, 그냥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그냥 하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추워도, 더워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 간에. 트랜스서핑이 근데 여기에 사실은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냥 하는 거. 여기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트랜스서핑의 비밀. 책을 읽어도 알 수 없는 비밀은 이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꾸준히. 자, 요걸 여러분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때 얘기했잖아요. 현실은 불활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천천히 있는 듯 없는 듯 형체가 나오다가 형체가 보이나 싶다가 뭔가 하나씩 뭐가 풀리는 것 같다가 이거 뭐지 하다가 이거 대단한데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현실로 짠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무슨 지니의 램프에서 요술 램프에서 여러분들 소원 들어주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현실 창조라는 이런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되나 싶다가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걸 보는 거,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그냥의 비법, 예, 왜 그 며느리도 몰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장 맛을 안 알려주는 뭐 그런 장인 할머니의 솜씨처럼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 비결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드리면 의심을 해도 좋고 두려워해도 좋으며 심지어는 우울해해도 좋다. 다만 계속해서 목표 슬라이드로 주의를 되돌려 놓으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다. 자,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거 밑줄 쫙 긋고 여러분들이 곱씹으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의심해도 좋다. 두려워해도 좋다. 우울해도 좋다. 심지어는.
자, 그런데 뭐예요? 다만 계속해서 목표 슬라이드로 주의를 돌려놓으라. 이게 방향성이잖아요. 넘어져도 좋아. 잠깐 쉬어도 좋아. 근데 방향을 잃지 마. 쉬어도 좋은데 멈추지는 마. 넘어져도 좋은데 나를 외면하지는 마. 예, 이 두 가지. 그 얘기예요. 오늘 내가 실패했어? 실패한 건 실패한 거고 그냥 또 해. 예. 오늘 내가 뜻대로 안 풀렸어? 뜻대로 안 풀린 건 안 풀린 거야. 화냈어, 심지어. 화를 낸 거, 화를 낸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해. 예.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우리는 한번 화내면 거기에 또 묻혀가지고 내가 또 화를 냈네, 실패했네, 이게 될까? 내가 이래서 무슨 트랜서핑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또 자책하고, 아유, 결국은 뭐 이게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렸네. 모래성이 다 그냥, 파도에 휩쓸려 버렸네. 지금까지 쌓은 게 이런 거였네. 난 이거밖에 안 됐네. 결국은, 또 해봐야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게 뭐예요?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기회이자 위기예요. 왜 위기냐? 방향성과 지속성을 잃을 수 있는 위기예요. 왜 기회냐? 방향성과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유지하고 그때 다시 지속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방향성과 지속성에 관한 한 점점점 굳은 살이 배기고 점점점 힘이 생기게 돼요.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기게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기게 돼요. 이 힘이 사실은 트랜서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이에요. 이게 순수한 의도와 믿음을 끌어오는 무서운 힘입니다. 제가 여기 아주 강조드리잖아요. 요 네 번째 항목. 계속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부부가 함께 공동 목표를 향해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가 어떤 목표가 있어. 네. 어떤 집을 이사를 하고 싶어. 사가지고. 또 멋진 자동차를 사고 싶어. 자, 그런데 부부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저의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저의 말로 표현하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따로 또 가치의 원칙을 적용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동의 목표는 함께 해도 좋고 함께 해야 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멋진 집으로 이사하겠다. 이제 공동의 목표가 됐어. 그럼 같이 심상화해요. 따로 또 같이죠. 나도 이 집을 끌어오는 심상화. 너도 이 집을 끌어오는 심상화를 해. 훨씬 강화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의견 일치가 안 돼. 남편은 이 차를 끌어오고 싶대. 나는 이 차가 필요 없어. 심지어 원치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땐 따로 해야 돼. 남편은 해. 나는 안 해. 결과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 차를 원치 않았는데 이 차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현실이 창조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원치 않는데 굳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 슬라이드는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영화, 나만의 영화를 상영하는 거지 억지로 일하듯이 짐을 짊어지듯이 하는 그게 아니다. 숙제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게 적용이 되고요. 부부는 또 여러 지인 관계랑 또 다르게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과는 에너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와 끈이 또 특히 부부는 달라요. 그래서 부부는 에너지의 중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부 또는 가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다른 관계와는 또 달라요.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부부, 가족 사이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와 가족은 이렇게 에너지가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동시에 또 개인의 세계의 층이 존재하죠. 그런 특별한 관계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의 세계가 어떠하느냐가 이 전체에 엮여 있는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부부 갈등이 있다,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 일일이 그거 손대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면의 거울을 또 닦아서 나의 에너지를 맑고 밝고 강하게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방법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건드리고 하면서 이 중첩 현상이 적용이 되면서 문제가 완전히
펜듈럼의 펜듈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유도전이라고 그랬죠. 소용돌이, 깔때기처럼 빨려 들어가는 이 현실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정이나 가족이나 자녀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뭐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화가 나고 답답하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잊지 마세요. 방향성, 지속성, 그냥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성, 지속성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네, 이게 정말 단순한 비결인데 이걸 못해서 일이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네, 신기할 정도로 단순해요. 이거를 경험을 자꾸 하셔야 여러분들이 빨리 차단하고 전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심지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장면을 손 안 대고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로 손 안 대고 장면을 전환시켜요, 여러분. 아셨죠? 갈등이 손도 안 대고 전환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네. 자, 6번째. 인간관계와 관련해서는 슬라이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관계와 관련한 것은 슬라이드 기법이 아니라 뭐다? 프레일링을 적용하라. 요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누군가와 연인이 되었다. 네, 짝이 되었다. 이때는 슬라이드 기법이 아니라 프레일링을 적용할 때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각화는 있고 그냥 사랑을 할 때다. 네. 네. 사랑을 한다는 거, 이게 이제 행동이잖아요. 행동. 네, 둘이 만나면 사랑을 해야죠. 만나서 앉아있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슬라이드 상영하느라고 여기에 몰입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면 이게 되겠어요? 슬라이드고 뭐고 있든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과 조율을 해야죠. 그 조율하는 게 프레일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펼쳐진 인간관계에서는 프레일링을 사용해라. 7번째, 마지막이네요. 슬라이드 기법은 상상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뭐다? 의도.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의도의 수력학. 의도를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슬라이드 기법은. 그래서 슬라이드 기법을 상영하면 할수록 의도가 강화되는가? 의도가 강화된다면 그 슬라이드 기법은 잘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슬라이드 기법을 하면 할수록, 지속하면 할수록 의심의 싹도 함께 커지고 눈을 뜨면은 불안도 함께 커진다. 그럼 이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상을 잘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발달해 있는 것이지 의도가 발달한 것은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기법은 심지어 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태도의 문제예요. 마음의 태도가 뭐예요? 바로 내 마음이 의심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선택하고 의도하는가, 이 마음의 태도의 문제인 것이지 얼마나 정교하게 상상을 해서 느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뭐 내가 집을 갖고 싶은 집을 떠올리는데 그 집이 이렇게 생겼고 컬러가 이렇고 문 모양이 이렇고 손잡이가 이렇고 액세서리 이런 게 달려있고, 이렇게 아무리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상상을 해도 그것이 의심과 불안을 동반한 상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상상은 잘 안 돼. 예,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해. 그러나 나는 집을 장만할 거야. 여기에 대한 의도가 확고해. 어떤 게 이루어지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 쉬었다 올게요. 여러분들 물 한 잔 마시고 기지개 쭉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10가지 사례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례 1번은요.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사업은 싫고 유산은 좋고, 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사업은 싫은데 유산은 원해. 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뭐냐? 질문이. 이제 이 독자가 하는 말은 목표가 뭐냐면은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는데 목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뭐 돈도 벌고 뭐 집도 사고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는 방법에 있어서 나는 사업은 싫어. 사업으로 돈 버는 건 싫어. 나는 유산을 물려받거나 투자 수익으로 돈을 벌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즐기고 싶어. 자, 요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건, 그런데 그 유산을 상속받는 그 상속서에 내가 막 이렇게 서명하고 막 이 장면을 심상화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바딤의 답이 뭐예요? 너는 지금 방법의 시각화를 하고 있군. 시각화는 슬라이드 기법은 방법이 아니라 목표에 초점이 가야 돼. 자, 이 얘기예요. 자, 이건 지침 몇 번이에요? 예, 지침 1번과 관련이 있죠. 지침 1번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목표의 심상화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왜냐? 이 돈이라는 게 어떤 경로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원치 않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유산으로만 이 돈을 불리고 싶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방식이 되기를 바래 나는. 여기에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거나 이것을 집착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외부 의도의 흐름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예, 투자 수익도 유산도 아닌 제3의 방식으로 돈이 흘러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원치도 않았던 사업을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가지고 있고 내 하나의 안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해서 초점화시키고 그것만 붙들지는 말아라. 그리고 슬라이드는 이런 방법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다. 네, 너는 목표의 슬라이드만 계속 상영을 해서 의심을 줄이고 의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안전지대를 확보해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의 제목은요. 제가 붙여본 제목은요. 잠시뿐인 희열 이렇게 해봤어요. 잠시뿐인 희열. 질문은 이거예요. 예, 좀 삶이 좀 고통스러웠나 봐요. 그리고 우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잊으려고 이 책 저 책을 읽었는데 뭐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도 잠시 희열을 느낄 뿐이다. 잠시. 내 삶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 예, 잠깐 올라왔다가 내 삶은 결국은 똑같더라. 변한 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트랜서핑을 내가 접했는데 이것도 내가 읽고서 이렇게 희열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또 다시 이 방식이 될까봐 걱정된다 벌써. 내가 지금은 이거 정말 멋진 생각이야. 맞는 것 같아. 뭐 이러고 있는데 또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어떡하지? 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비슷한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이런 나는 어떤 슬라이드를 돌려야 되나요? 이 질문이에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바딤의 답변은 뭐냐면은 바딤이 한 얘기를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화나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뿐 아니라 책도 허구의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매트릭스에 기발한 발명품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독자가 읽은 여러 책들이 매트릭스에 기발한 발명품이다. 매트릭스가 제공하는 게 뭐예요? 펜듈럼의 에너지 대출이에요. 펜듈럼의 에너지 대출. 예. 이 에너지 대출 방식의 일환인 거죠. 책도. 특히 이제 자기계발 서적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책들이 다 여기에 대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요즘에는 책이 하나의 뭐 패션이 됐기 때문에 뭐 지식을 습득하고 쌓고 인격을 도야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하나의 소비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더더욱 이런 펜듈럼의 에너지 대출이 활발하게 다양한 상품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비되어 있는데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 위안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위안이 되죠. 위로도 돼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도 나요. 어떤 책을 읽으면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심지어 이렇게 희열을 느꼈는데도 그게 제자리가 되는 이유는 뭐다? 이 얘기예요, 바딤 얘기는. 니께 없다 이거 니께. 다 남 얘기고 직접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위로 위안 받는데 머물지 말고 희열을 얻는데 머물지 말고 희열은 다른 말로요. 이거는 휘발성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휘발유 바닥에 탁 떨어졌는데 금방 증발해버려. 남는 게 하나도 없어. 휘발성. 그래서 다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기서 희열을 느껴도 내게 아니면 날아가요. 내게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슬라이드를 하셔야 되고요. 남들이 한 거 따라 하지 말고 직접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태도를 뭘로 바뀌어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꿔라. 태도를. 행동도 이 관점으로 행동을 하셔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남의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심리학 그리고 심리 상담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제가 많이 배운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저는 공부를 책으로도 했지만 책에 머물지 않고 나 자신을 실험대에 올렸어요. 나 자신을. 나의 모든 경험, 실패 심지어 나의 삶,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거를 실험대에 올렸어요. 심리학이라는 실험. 내가 배운 심리학 상담학의 모든 지식들 이 위에 나 자신을 얹었단 말이에요. 뭐 이러한 영성 공부도 마찬가지죠. 다 여기에 나 자신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공부가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공부가.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직접 몸으로 하는 게 뭐예요? 경험이에요. 그 소산물은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전환하게 되면은 이 태도가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소비하는 데서 생산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펜듈럼의 에너지 대출이 필요 없게 되고요. 설령 펜듈럼의 에너지를 대출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 대출 다 갚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돼요.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들 계속 에너지 대출한 만큼 또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시 제자리인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탄하고 후회하고 또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야겠죠? 자기계발 뭐 책도 많고 강연도 많고 뭐 무슨 대학 그래서 뭐 많잖아요. 여러분들 성공시켜 주겠다는 거. 좋습니다. 다 좋아요. 예, 좋은데 여러분들 한 가지는 잊지 마셔야 돼요.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디 가입하고 뭐 어디 돈 내고 뭐 어디 코스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뭐 프로젝트 하고 다 하는데 그게 정말 여러분들 겁니까? 그게 정말 내 거 맞아요? 이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을 하셔서 맞아. 이건 나로부터 시작돼서 나는 얘가 필요해서 이거를 빌어 쓰기 위해서 가져온 거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기대 심리로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기대 심리로 뭔가 이걸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또는 거기에 신념을 더해서 아 그래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정말 될 것 같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뛰어든 거라면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빨리 여러분들 중심을 찾고 해나가세요. 중심을 찾지 않고 해나가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소비자로 남고 에너지 대출을 갚아야 되는 일이 계속 생겨요. 이 독자 사연처럼 된단 말이에요. 또 제자리. 그럼 또 다른 거 찾아 나간단 말이에요. 저희 심리맨 TV에 오신 분들도 이 방식으로 안 하시면 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발 딛고 있는 삶의 현실에 적용하십시오.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그냥 듣고 기분 좋다 끝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 지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신 분들도 있다면 거기서 얻으셨다면 그러면 뭐 그게 만족되는 거겠지만 트랜서핑의 목적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다 주인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A 대표님, B 대표님, 여러분들 닉네임 다 부르면서 각자 다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대표님이세요. 여러분 자신을 대표하는 분. 여러분들이 대표님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장, 주인. 그럼 뭐 주인장 맘이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지 왜 눈치 보고 여기서 이대로 해야 되나 저대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왜 그렇게 눈치 보시고 끌려다니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냐고요. 필요한 대로 가져서 쓰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펜듈럼에 엮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되고 또 도움 받은 만큼 그 사람한테 갚아야 돼. 그게 에너지 대출이에요.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제지간에도 왜 못 벗어나요? 펜듈럼으로 엮이면 못 벗어나요. 얻어먹은 만큼 되게 갚아야 돼 왠지. 갚으란 말 안 해도 왠지 갚아야 되고 벗어나면 이단자가 될 것 같아. 왜? 펜듈럼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 규칙과 문화대로 안 하면은 난 이단자가 되니까 그게 겁나니까 그냥 또 그 무리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트랜서핑을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 나는 머물겠다 선택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펜듈럼을 이용하는 트랜서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또다시 여러분들이 펜듈럼에 놀아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연이에요. 이거 두 번째. 아주 짧은 사연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책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에너지 사재기를 하지 마세요. 에너지 사재기. 예. 에너지 사재기가 뭐냐면은 자꾸 현실이 불안하고 뭔가 내 미래가 막막하고 이러니까 이런 펜듈럼의 가르침에 휩쓸리는 거예요. 휩쓸리는 거. 그래서 빨리 뭔가 크게 채우고 싶고 그렇게 된다는 말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뛰어들어. 이게 에너지 사재기예요. 예, 한 번에 만땅 채우려다가 방전되는 거. 에너지 사재기예요. 에너지 사재기 하기 쉽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 에너지 사재기를 부추겨서 돈 많이 버는 펜듈럼의 규제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런 펜듈럼을 이용하는 규제가 되셔야지 왜 에너지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됩니까? 차라리 펜듈럼 스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에너지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돼선 안 되겠죠. 적어도 요거는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귀에다 들려주는 것만 듣고 있지 말고 직접 하세요. 직접. 예. 주는 거를 받아먹는 것과 직접 한번 요리해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 좀 잔소리가 포함됐습니다. 사례 3번. 세 번째 사례는 뭐냐면은 제목을 제가 붙이기를 슬라이드와 함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예. 자, 요거는 지침, 네 번째 지침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지침. 질문이 뭐냐면은 슬라이드를 자꾸 돌리는데 의미 없는 질문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냥 막 자꾸. 예. 생각들. 예. 이거를 멈출 수가 없대. 자, 답변은 뭐예요? 바딤의 답변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영사기가 돌아가기를 멈추면 의식은 다른 영화로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아라 이 얘기인데 바딤의 답변을 한마디로 얘기해드리면 이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 얘기입니다. 냅둬라. 그리고 지속해라. 이 얘기예요. 생각 올라오는 거 없애려고 하지 마. 내버려둬. 그리고 방향성, 지속성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슬라이드를 지속해. 이 얘기예요. 네. 저는 보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펜듈럼의 잔재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슬라이드를 사용하지 않을 땐 아마 이게 그렇게 떠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슬라이드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떠올라. 명상을 하지 않으면 잡생각이 안 나. 명상을 하면 잡생각이 나. 명상을 안 할 때는 안 졸려. 명상을 하면 잠이 쏟아져.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괜찮아. 슬라이드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쑤셔. 다운머리를 안 할 때는 괜찮아. 다운머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몸에 긴장이 들어가. 자, 다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같은 이치. 네. 이게 뭐냐? 펜듈럼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펜듈럼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펜듈럼이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할 때 반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펜듈럼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제발 반응 좀 해줘. 제발 꿈틀거려줘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은 척 해야 돼요. 그냥 예, 가만히 죽은 척 해야 돼요. 무심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냅둬라. 예. 명상하다가 잡생각이 나 어떻게 해라? 냅둬라. 그리고 지속하라. 뭐예요? 방향을 틀어라. 호흡으로 돌아가라. 네. 슬라이드 기법 하는데 막 잡생각이 나고 질문이 나 어떻게 해라? 냅둬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또 슬라이드로 돌아가라. 돌아가려고 하는데 잡생각이 또 나. 그럼 어떻게 하라? 나는 대로 그냥 한번 냅둬봐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또 돌아가서 슬라이드를 해라. 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뭐라? 멈춰라. 멈추면 되지 뭐. 네. 슬라이드 기법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이러한 생각 자체에 큰 의미를 자꾸 두지 말란 말이에요. 왜? 잔재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언제 없어져요? 방향을 계속 유지하면. 진흙탕에서 내가 한 발 한 발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진흙에서 벗어나요. 진흙탕에서 아무리 털고 또 털어도 계속 묻어요. 아시겠죠? 벗어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방향을 유지하고 계속 지속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건드리지 마시고 움직이지 마시고 반응하지 마시고 꿈틀대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해요? 계속
이동해라. 이동하면 털어질 거다. 이동하면서 털어라. 제자리에서 아무리 털어도 소용없다. 털어야지. 그러나 이동해야 털린다. 예, 이 원칙을 잊지 마시고 냅두세요. 그리고 방향을 유지해서 지속하십시오. 네 번째 사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매출을 늘리는 시각화.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질문은 뭐냐면은 의상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매출을 되게 높이고 싶은데 문제는 자기들이 만든 그 브랜드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옷이 들어가는 매장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시각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매출 올리고 싶은 시각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옷이 들어간 매장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리고 난 이 매장의 구조나 이런 게 선명하지도 않고 모르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시각화하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 시각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일 수 있죠. 이 질문 자체가. 자, 답변은 이겁니다. 슬라이드 기법이라고 해서 꼭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이 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질문한 사람은 시각화를 어떻게 오해를 하셨냐면은 실제 그 장면들이 다 구체적으로 일거수일투족 그대로 내가 떠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는 시각화라고 해서 슬라이드 기법이라고 해서 다 눈에 선하게 보여있는 시각적인 방식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 다른 말로 청각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사념체를 선언해라. 사념체는 이제 쉬운 말로 확언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무리가 없어요. 네,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확언이라고 받아들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념체를 선언해라. 그래서 일종의 확언처럼 말이나 글로, 문장으로 이 원하는 것을 진술을 하고 그것을 떠올리거나 반복해도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글로 써도 되고 글로 써진 그 한 문장을 내가 읽는 시각화를 하셔도 되는 거죠. 아니면 소리내서 말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일종의 부스터샷을 맞히는 것처럼 의도 발생기라는 것을 추가하면 더 좋다 이 얘기를 해요. 의도 발생기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요. 에너지 구체 만들기예요. 제가 예전에 트랜서핑의 비밀 강독할 때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구체는 이 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감을 느끼는 거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손에 처음에 이렇게 마찰을 하면 좀 더 수월하죠. 마찰을 하고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느끼시다 보면은 에너지의 교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어졌다 작아졌다 하다 보면 이렇게 구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점점 커집니다. 커져요. 그래서 몸 전체를 둘러쌀 수 있을 정도로 커지기도 하고 심지어 이 양팔에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는 걸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고 또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적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응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 나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해서 반드시 또 그렇게 하려고 끼워 맞히듯이 기법에 여러분 자신을 끼워 넣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에 맞는 기법을 응용하시고 차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례, 부부의 시각화. 이건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부부의 시각화. 이것은 지침 다섯 번째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이거는 뭐 아까 다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딤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따로 또 같이 원칙을 적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동의 목표일 경우에는 둘이 함께 시각화를 하면 되고 개인의 목표일 경우에는 각자 따로 하면 된다. 남의 목표일 경우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했죠. 자, 이제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연인 사이의 시각화.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아까 다룬 내용이에요. 지침 여섯 번째와 관련 있는 내용이고요. 연인 사이에, 연인이 된 사이라면은 이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됐죠. 이때는 슬라이드가 아니라 프레일링을 할 때다. 프레일링을 사용해서 사랑을 할 때다. 사랑은 이제 불꽃이 점화됐다면 그것을 키워나가는 단계. 정성을 들여서 사랑을 키워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사례예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감격스러운 시각화. 이거는 지침 네 번째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질문은 이거예요.
시각화를 하다 보면 막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든대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격하게 막 감정이 움직이면 행여 잉여 포텐셜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부메랑이 날아오진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했는데 바딤의 답변은 뭐예요? 네, 괜찮다. 예, 꾸준히 지속해라. 예, 또 그 답변이에요. 괜찮다. 꾸준히 지속해라. 그러면 점점 마음이 차분해질 거다. 네, 그 얘기 뭐예요? 아까 그 진흙탕 떠올리시면 돼요. 예,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요동하는 것도 사실 안정된 거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물론 개인의 성향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 제로 상태는요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크게 요동치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괜찮다 지속하라 이 얘기는 거기서 그냥 방향을 유지하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 나오면 결국은 그런 감정도 많이 잦아들 거야 이 얘기예요. 원칙은 똑같아요. 원칙은.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할 것은 방향성, 지속성 이거네요. 8번째 사례. 8번째 사례의 제목은 공포 영화의 영향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거는 지침 4번째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공포영화 뭐 이런 거 좀 무섭고 이런 것을 컨텐츠를 많이 접하나 봐요. 근데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보거나 뭐 아니면 이제 소설 이런 걸 읽고 하는데 그러면은 관객의 사념이 부정적인 섹터로 전송돼서 물질화되는 건 아니냐. 네, 그러니까 공포영화 아니면 공포소설 뭐 엽기 컨텐츠 이런 것들을 다수가 관람을 하잖아요.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수의 영향을 미친 이 생각으로 인해서 네, 그러한 현실이 창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네, 저 뭐 오늘도 그런 질문을 상담하면서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 비행기 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공포증이 있는데 뭐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는데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행에서도 좀 제한이 있는 구역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사는 분인데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타는 게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게 이제 트랜서핑을 아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렇게 걱정을 계속하면 비행기가 뭐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계속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바로 이 원칙을 얘기해 드렸죠. 네, 바딤이 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집단 사념체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각자 세계의 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름 각자 나의 세계에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지 온 탑승객이 다 걱정하고 파일럿도 걱정하고 승무원도 걱정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집단 에너지가 일으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화를 그렇게 아무리 엽기적인 영화를 봤다 하더라도 그 모든 관객들이 그것을 현실을 창조할 만큼 집중적으로 그것을 생각으로 끌고 가진 않아요. 말하자면 그냥 그것을 소비하고 끝난다는 거죠. 영화관에 딱 끝나고 불이 켜지면 아, 잘 봤다. 재밌게 잘 봤다. 진짜처럼 무서웠어. 이러면서 거기서 털고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별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답변은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냥 소비자 역할에 충실해서 즐기면 된다 이 뜻이에요. 예, 소비하면 된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끌고 가면 그럴 일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공포물이나 잔인한 것들 이런 것들의 영향을 쉽게 받고 오랫동안 지속될 정도로 영향을 크게 받는 분들은 그런 자극을 접촉하지 마세요. 호기심으로라도. 네, 결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특히나 요즘에는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컨텐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요. 어떤 것을 주입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렇게 한 역사는 오래됐지만 기술이 요즘에는 워낙 정교화됐기 때문에 첨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쉽게 여러분들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좋은 에너지를 가진 게 아니라면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접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현실과
분리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거기에 몰입했다가도 끝나면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분리가 잘 안 된다면 접촉하지 않는 게 좋아요. 책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제가 옛날에 아주 20대 대학 다닐 때 태엽 감는 새, 예,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읽다가 너무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고 약간 좀 허무하고 우울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설이 현실인가 현실이 소설인가 막 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멈춘 적이 있어요. 한동안 몇 개월 후에 다시 읽었어요. 제가 그때 엄청 그런 거 몰입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지금은 이제 콘텐츠로 받아들이고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어떤 걸 보더라도.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비자가 아니라 창작자다. 그럼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창작자다. 영화의 제작자, 창작자다. 작가다. 그럼 훨씬 더 주의해야 돼요. 이런 거는. 영향을 훨씬 더 잘 받을 수가 있다. 예. 김기덕 감독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사례 9입니다. 9번째 사례. 영화 감독의 꿈이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영화 감독의 꿈. 이것은 지침 1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은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게 목표예요. 예, 그런데 최종 목표 슬라이드를 돌려야 된다는 건 알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아직 영화 감독과 관련한 어떤 길이 아무것도 열린 게 없어요. 예, 바딤의 답변은 이겁니다. 방법이나 가능성을 고려하지 말고 직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떠올려보고 거기서 어떤 만족감을 느껴보려고 해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영화 감독이라는 목표 슬라이드를 상영해라. 경로는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영화 감독이라는 꿈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을 포함하여 너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진로 그것을 펼쳐봐라 이거예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십억 개의 반영이라고 했잖아요. 수십억 개의 너의 미래가 있어. 별자리처럼 밤하늘의 별들처럼 무한한 진로의 별들이 떠 있어. 가능성들이. 그런데 너는 지금 영화 감독 하나에 목을 메고 있잖아. 이제 예를 들면 그걸 확장시킨다면 그게 너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미래의 모든 직업에 대해서 다 떠올려봐. 가능성은 생각하지 마. 지금 꿈꾸는 거니까 별을 보면서 꿈꾸는 거야. 그러니까 다 펼쳐봐. 너의 메뉴를 다 펼쳐봐. 너 메뉴 열어보지도 않고 지금 짜장면 먹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넘겨봐. 기가 막힌 메뉴들이 많아 여기. 짜장면 그거는 집에서 짜파게티 끓여 먹어도 돼. 그런데 메뉴판을 열어봐. 엄청난 메뉴들이 있어. 그리고 모든 게 주문 가능해. 가격도 안 비싸. 다만 어떤 건 바로 나오고 어떤 건 조금 기다려야 되고 어떤 건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는 차이밖에 없어. 근데 한번 어때? 메뉴 열어보지 않을래?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뉴판을 열 생각을 안 해. 열어봐야 없다고 생각하죠. 나는 이거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길이 없어.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게 나의 길일 경우에.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싫은데 딴 건 펼치지도 못해. 지금 주어진 음식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메뉴 바꿔준다고 그랬는데 고르라고 그랬는데 메뉴판을 열질 않아.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그래서 뭘 하라고요? 꿈을 꿔봐. 괜찮아. 괜찮아. 네가 지금 10살, 15살, 18살이라고 생각하고 꿈을 펼쳐봐. 꿈을 펼쳐봐. 괜찮아. 꿈을 펼쳐봐. 과거가 어땠든 꿈을 일단 펼쳐봐. 펼쳐보고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가능성 여부가 아니라 꿈을 펼쳐보고 네 안의 느낌을 느껴봐. 설레고 만족스럽고 의욕이 샘솟고 눈이 반짝반짝 몸이 막 살아나고 그런 거 있어? 한번 찾아봐. 찾아봐. 일단 그걸 해봐. 방법은 지금 생각하지 마. 일단 그거 해봐.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 고민, 상담 오시는 분들 많이 있죠? 걱정하지 말고 메뉴판을 열고 꿈을 펼쳐보십시오.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별을 세워보세요. 들여다보세요. 돈 안 들잖아요. 네.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누가 몰래 엿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에휴, 내 꼴에 이게 되겠어? 에휴, 말도 안 되는 생각. 미쳤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꿈꾸랬지 누가 그거 지금 당장 하라고 그랬어요. 꿈꾸라고요. 꿈꾸는 건 자유잖아요. 상상은 자유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실컷 한번 꿈꾸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잠잘 때 핸드폰 내려놓고 꿈을 실컷 꾸다 자세요. 꿈을 꾸다 꿈으로 들어갔다가 꿈을 깨보세요. 자, 이걸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10번째 사례. 10번째 사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선명한 꿈, 흐릿한 슬라이드. 이거 아까 제가 다룬 내용이에요. 지침 7번째와 관련 있는 내용이죠. 자, 질문은 뭐냐면은 이제 이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선명하게 슬라이드가 그려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물질화되는, 구현이 되는 그런 슬라이드는 흐릿한 뭔가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되더라는 거죠. 바딤의 답변이 좀 멋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표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라이드는 상상력의 공간 속 벽에 걸린 그림이 아니라 의도의 화폭 위에 그려지는 그림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슬라이드 기법은 자, 상상력의 공간 속에 있는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이 아니다. 여기에 그림이 그려 있는데 이걸 보는데 이걸 보는 장면이 어디예요? 상상, 꿈속, 현실이 아닌 꿈속. 자, 이게 슬라이드가 아니다. 슬라이드는 뭐다? 현실, 꿈이 아닌 현실. 현실에 있는 의도의 화폭. 와, 의도의 화폭이래요. 의도라고 하는 딱 종이가 있어. 여기다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제. 붓을 사용해서 촥 그리는 거예요. 의도의 화폭 위에 그려지는 그림이어야 한다. 의도. 뭐예요? 몸으로. 직접. 내가 그리는 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꿈에서 이 그림을 보는 건 굉장히 정교하고 선명해. 그러나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잘 그리진 못하겠어. 실력은 없어. 희미해. 이게 진짜 그런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직접 그린 것은 효과가 좋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리면 그릴수록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그리면 그릴수록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그리세요. 여러분들의 의도를 사용해서 슬라이드를 상영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할 때 그 선명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선명도보다 중요한 건 뭐다? 의도의 여부다. 요거를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의도가 얼마나 사용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면 할수록 믿음과 의도와 안전지대, 안락지대가 커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슬라이드 기법의 목표예요. 그런데 아무리 선명해도 내 의도가 강화되지 않고 믿음이 고양되지 않고 안전지대가 확보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선명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가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의 사례를 다 살펴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지침, 그거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7가지 지침 역시도 기계적으로 따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주체예요.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필요한 대로 하면 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여러분들에 맞게, 현장에 맞게 적용해 나가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광고 드리면은 심리맨 엽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설명란 아래에 펼쳐서 열어보시면 심리맨 엽서 보내는 폼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심리맨 엽서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질문을 보내주셔도 좋고 상담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요. 정성껏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눠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도움받은 많은 분들이 사연 주신 분에게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실 겁니다.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심리맨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발을 딛고 여러분들의 머리는 하늘 위에서, 가능태 공간에서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